안녕하세요. 운보다 할배. 카토금수가 생성되는 그 원리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떤 것을 할 거냐? 십간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갑목 부분에 대해서. 십간이라는 것이 갑부서부터 시작해서 십간으로 이루어지는데, 봄,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 그러면 저 갑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1번 처음이야, 으뜸이야, 그 사람이 갑이야,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갑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 갑은 계르부터 시작해서 온 거예요. 지독한 겨울을 통해서, 지독한 음에서부터 시작부터 끝으로 가면 개가 10번째에 닿지만 끝과 시작은 붙어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은 모양이 비슷해요. 태어날 때의 모습과 죽음으로 들어가는 모습 비슷하듯이, 갑목은 지독한 겨울을 지나서 따스한 봄의 기운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세상에 처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독한 그걸 춥다고 해도 좋고 어둡다고 해도 좋고, 혼돈된 것에서 음양으로 분리돼서 어떤 생명이 딱 태동돼서 올라왔을 때 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처음 올라올 새싹을 보면 부드럽고 조그맣고 여리고 되게 약해 보여요. 처음에 세상에 나온 저 갑이라는 것이 겉이 표면이 너무 단단하게 쌓여있다면 나올 수가 없겠죠, 생명이. 그러니까 새싹의 이 겉의 모습이 아주 부드럽고 연한 성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수분이 올라와서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대로 염장, 수장되어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해자축, 그래서 이게 겨울인데 따뜻한 봄빛이 들므로 인해서 언딱 속에 들어있던 수분이 녹아서 액체화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월달에 얼어있던 물들이 녹으면서 땅 속에서 솟구쳐 오니까 어떠한 생명체가 있다면 물을 받아먹고 껍데기가 부드럽게 생겼으니까 벌어지면서 쭉 직행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목기라는 살아있는 생명체에다 기운을 전달하는 것은 뭐냐? 목기 스스로가 아니고 저 끝에 있는 개라는 것이 여기서 수분을 막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요 생명체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요게 갑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갑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궁궐에 쓰이는 거대한 잘 자란 고든나무, 300년 500년 자란 이런 소나무처럼 자꾸 설명을 해요. 그건 목이라는 것이 완전히 성장했을 때 모습이지, 우리가 공부할 때 갑을병자의 갑의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길 그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자꾸 오류가 일어나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목이라는 것은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고 자라 올라가는 그런 성분이더라. 갑목은 스스로의 기운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장돼 있던 밑에 있던 수 기운의 수가 양으로 바뀌면서 목이라는 이걸 이렇게 늙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 스스로가 늘어난 게 아니고 목은 수의 작용에 의해서 올라와서 큰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갑목은 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생성돼서 올라왔던 거니까 저 안에 갑목이 갖고 있는 성향은 수가 갖고 있는 성향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수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온도가 떨어지면 고체화되고, 열을 가하면 기체화되고, 적당한 온도면 액체화돼서 흘러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 요소들을 갑목이 다 갖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그 강력한 에너지에 솟구치는 기상이 있어가지고 이 갑목의 일간을 태어난 사람,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어지간해서 절대로 굽히거나 혹은 남들로부터 구속받거나 간섭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게 돼 있어요. 또한 처음 시작된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여성적이고 때론 눈물도 많고 겁도 많은 그런 성향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부드러움이 본질적으로 요건 갑의 성분이고 이건 목의 성분이고, 거기에 있는 강력한 어떤 밀어붙이거나 딱딱하거나 굳어있거나 이런 성질은 수의 성질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 못하면 천간, 십간론을 공부하는 게 전부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요. 명리학 공부라는 것이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갑목이 갖고 있는 본질적 성향은 어떤 거야? 부드럽고 애기 같고 순수하고 지기 싫어하고 경장심도 강하고, 이 갑목의 특성이에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한번 짚어봐야 돼. 그럼 이 기운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라는 것에 대한 속성을 다시 한번 이해해봐야 돼요. 차갑게 하면 고체화되고, 열을 가면 기체화되더라, 적당한 온도면 액체화돼서 흐르더라. 요 세 가지 특징을 가졌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무가 자라면서 표면이 딱딱해지고 하는 것은 수의 응고성, 금수작용에서 나온 거예요. 겉이 딱딱해졌을 때 내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가장 딱딱한 것 속에는 가장 부드러운 성분이 들었다. 우리 인체 중에도 머리, 이걸 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엔 뭐가 들었죠? 뇌하수체, 즉 물이 들었다는 얘기죠. 겉이 부드러우면 속이 딱딱하고, 속이 딱딱하면 겉이 부드러운 물질로 싸게 되면서 생명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겉이 딱딱해져 올라갈 때 갑이 이제 을로 변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완전 딱딱해지면 을이 되는 거거든. 부드러운 성분으로 태어났던 것이 딱딱해지는 데 이유가 있거든요.
계속 흐물흐물하면 그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자꾸 쳐져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얘가 딱딱하게 견고해 줘야 돼요. 이것은 새싹이고 커져가면서 을 갖다 병정 무경신 갖다 다시 갑으로 와서 이러면서 시간이 오면서 그 거대한 나무가 되는 거지. 갑목 안에는 갑만 들었다가 아니고 갑을 표방하는 그 물질이 가장 많은 거지. 그 안에 목화, 토, 금, 수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행이 다 만들어져야 생명이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가지고 서로가 세력화해서 생명장치를 이어가고 있느냐 이런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자, 여기서 수의 응고성, 물이 얼어버리는 그 응고성은 그게 갑목일주들의 특징, 지기 싫어하고 뻣뻣한 기질이 됐고 액체성은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체화됐을 때 모습은 인정 많은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갑이라는 새 생명 속에는 수의 응고성과 비산성과 액체성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물질인 목이 생성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갑목이 세 가지 특징, 수의 응고성에서 나오는 형상으로 간섭과 참견을 싫어하고 자의 주관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고집스러운 모습. 이 목이 세상에 나올 때 솟구치는 기상, 물이 밀어 올려서 얘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박혀있던 호수를 딱 잠궈놨다 풀어주면 여기서 압력이 나오면서 물이 쫙 솟구치겠죠. 직향성을 띠고 위로 가든 앞으로 가든 올라가겠죠. 이 모습은 갑목이 추진력과 리더십이 됐고 그런 기질이 된 거예요. 집단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더불어서 책임을 다하려 하는 장점도 그 안에 있어요. 반면에 어떤 모습으로 단점을 나타내냐면 시작하는 건 되게 잘해요. 그다음에 마무리를 잘못해서 용두사미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 안에 또 하나 특징은 일을 하다가 막히고 좌절을 하면 재기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갑목이 갖고 있는 특징, 부드럽고 아주 섬세한 여성적인 모습과 겁이 없이 막 밀어붙이는 그런 거친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또 다른 반면은 되게 인정이 많고 겁이 많은 양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지금까지 했던 갑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순수하고 남성적이며 따스하고 인정 있고 지기 싫어하고 뻣뻣하고 고집스러운 것 같지만 아주 섬세하고 여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여자들 가장이 되어서 집안을 끌고 가는 경우가 다른 일간에 비해서 현격하게 높다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갑목이 갖고 있는 속성은 뭐냐? 갑목은 오행 중에서 인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자함. 어질인자를 쓰는 거죠. 색상으로 얘기했을 때는 청색을 의미해요. 파란색. 지역으로는 해가 처음 떠오르는 동쪽을 의미해요. 인간의 육체로 얘기하면 간 혹은 눈 요걸 얘기해요. 목이 많이 망가지면 간이 안 좋거나 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맛으로는 신맛을 의미해요. 숫자로는 3을 의미해요. 한글의 자음으로 얘기했을 때는 기역, 키읔에 의미하는 거예요. 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갑목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뻣뻣하고 동양목의 우람한 나무다, 기둥으로 쓰는 나무다, 이 개념 안 갖는 게 좋습니다. 이 속성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진취적인 모습은 어디서 나왔느냐? 목의 기운이 아니고 수가 목으로 변화한 과정에서 새롭게 태생된 만들어진 에너지였다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맞아요. 간지론에 정통하면 모든 사물을 읽어내는데, 상황을 읽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나하고 같이 따라오면서 우리 동양 철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탄으로 갑목에 대한 속성과 갑목이 그런 기질을 갖는 이유와 지금 오류가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을목에 대한 강의를 다시 또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할배였습니다.